먹이사슬의 가치 정점에 있는 종으로 수달이 있는 것은 그래도 하천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깨끗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죠. 거의 저희 당시에 그 조사를 했던 키로수만 해도 한 6, 7kg 정도를 조사를 했거든요. 배설물이 그때 2개를 찾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진짜로 수달이 있구나. 다른 그 기존의 야생개체가 서울에 없었다면 진짜 그 저희가 촬영한 게 전부라면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장기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이제 나빠질 수도 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달연구센터의 한성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은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수달이 다치거나 이제 구조돼서 온 수달들을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호도 해주고 또 치료도 해주고 이제 수달을 전문적으로 보호, 연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수달은 말 그대로 이제 물 숫자에 이제 족제비 달자를 쓰는데 숨은 밖에서 쉬지만 허파로. 근데 거의 모든 이제 먹잇감이나 이제 활동은 물에서 하게 된 반수생 포유류, 이렇게 이제 세미 아쿠아틱 매멀이라 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멸종위기 종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종은 그 개체수가 적거나 뭐 이런 개념에서의 보호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천연기념물은 우리 그 한민족의 어떤 역사와 문화적 가치까지 포함됐느냐 말았느냐 그 기준으로 해서 실제 그 보호 가치도 있어야 되고요. 그 기록에도 보면 과거에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또는 고려 사에도 보면 수달을 되게 아주 이제 그 귀한 동물로 여기면서 이제 역사 문화 속에 이제 이 수달이라는 동물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죠. 옛날에는 동물을 가지고 이제 옷을 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데, 근데 그렇다면 그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동물들이 바로 모피 동물입니다. 털이 많은 동물들. 그 중에도 털이 더 가장 밀도가 빽빽한 동물이 무엇이냐? 수달이 제일 많습니다. 맨 아래층에는 아주 가느다란 솜털, 그 다음에 그 위로는 긴 이제 그 바깥털이 있어서 물에 들어가면 바깥털이 누워서 안에 있는 솜털에 있는 공기를 그대로 덮어서 보존을 해줘요. 그러니까 헤엄을 쳐도 체온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달털이 따뜻하거든. 상대적으로 털도 많고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만지면 털의 밀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수달털은 되게 비싸게 팔렸어요. 고생을 많이 한 동물이죠.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그 외국에도 보면 수달 가죽은 항상 비싸게 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미 수달은 피해 동물이었던 거예요.
서로 이제 댐 하류와 상류의 수달들이 만날 확률이라는 것은 극히 떨어졌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시간이 1974년이 지나고 거의 지금 3, 40년이 흘렀는데 이게 해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새끼를 낳는 수는 급격히 떨어지고 결국에는 수달이 아마 특정 지점에서는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간혹 한 번씩 그 수달들이 어쩌다가 뭐 물에 떠내려 왔거나 뭐 죽지 않고 만약 생존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 마리 개체 가지고는 뭐 도저히, 그래서 이게 떠돌다가 아마 로드킬 당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잘못된 데 들어가서 뭐 죽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이어져 왔던 거죠. 칠, 80년대 한참 막 우리 난 개발하고 막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런 게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 전부터 이제 그러다가 수달이 2016년 3월 무렵에 탄천 아래쪽에 라이딩 하시는 분이 그걸 보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죠. 전체 한 6km에서 배설물이 그때 2개를 찾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진짜로 수달이 있구나. 그 야생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서식하는 수달이라면 매일 배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매일 배설하다 보면 배설물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근데 저희가 찾은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배설물도 적은 걸로 봐서 이 수달이 아마 서울 한강수계 쪽으로 들어온 지 얼마가 안 됐구나. 아주 최근에 들어온 거구나 라는 저희가 추측을 하게 돼요. 배설물이 처음 발견된 데가 저기가 저 위쪽이거든요. 저 좀 더 올라가면 있는데 거기서부터 발견돼서 그 16, 17년도에는 거의 이 공간에서만 저희가 무인센서 카메라를 달아놨을 때 한 개체가 찍혔었어요. 여기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여러 번 와서 싼 거예요. 이거는 오래된 것도 있고 그나마 얼마 안 된 것들도 이렇게 같이 묻어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 보면 약간 이렇게 좀 촉촉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야지 많이 오래 안 된 애들. 보면 이거 비늘이에요, 비늘. 비늘이요? 생선 비늘이잖아요. 이런 건 가시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이렇게 뼈에서 다 배설물로 나오는 거고. 수달이 그래도 나타나고 왔다는 그래도 증거네요. 그쵸, 거기 흔적이죠. 이게 뭐 지금 한 1, 2주가 지났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지나갔다는 거고, 또다시 어차피 언젠간 자기 영역이니까 표시하러 다시 올 거고.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팔당댐을 넘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남한강이나 북한강 조사해보면 수달이 지금 많거든요. 많은데 유독 팔당댐 밑에서부터 더 하구 쪽으로는 신고 수중보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군사지기에서 못 갔는데 그 사이에서는 한 40년가량 수달이 안 나왔었거든요. 이 개체는 아마 우연치 않게 넘어온 개체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한 마리만 계속 촬영되던 그 근처였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죠. 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한 마리만 계속 지키다가 갑작스레 새끼가 3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곰곰하게, 이것도 추정입니다만, 그래서 아마도 한 마리가 들어왔던 그 수달이 임신한 채로 팔당댐 상류에서부터 하류 서울 쪽으로 넘어오다가 로드킬을 피하고 다행히 넘어온 건 아닌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게 별로 없었어요? 이게 보통 조금씩만 나왔는데 오늘 또 유독 저렇게 많이 나왔네요. 오늘 되게 많이 나온 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그래요. 최근에. 예, 예. 이쪽에는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이 많이 분산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어미랑 새끼랑 같이 있을 때는 이 공간에서만 계속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쪽 주변에 이제 배설물이 좀 많이씩 나왔어요. 뭉텅이로. 수달이 한 달 반 전에 나타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수달의 이제 배설물이나 발자국이 색깔 상류부터 해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다 발견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요것도 한 2주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먹은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라서요. 수달이 배설물의 특징이에요. 어떤 걸 먹었다는 게 보여지는. 수달의 세력권은 암컷은 약 7kg 정도를 세력권으로 갖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컷은 약 14에서 15kg 정도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넓어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수달이라는 동물은 땅에서 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 하천이라는 한 줄기 선에서 주로 살거든요. 실제 아무리 긴 하천 내에서라도 서식하는 개체수는 실제로 적어요. 그래서 활동이 많고 그 다음에 강에 주로 서식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눈에 띄어서 있는 것이지 실제로 개체수는 상당히 다른 육상동물에 비해서 적은 개체가 수달인 것입니다. 색강까지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 본인들이 살 보금자리를 찾아본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왕래도 많고 이제 숨을 공간이 없고 쉴 공간이 없다고 하면은 한강에는 이제 서식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각 하천마다 이런 장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수달이 와서 자리 잡고 살만한 그런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달과 인간이 서로 이렇게 대도시 속에서도 함께 살 수 있다. 야생동물과 함께 사는 서울이 가능하다. 엄청난 거죠. 다만 얘네들이 서울 환경에서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 없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만약 다른 그 기존의 야생 개체가 서울에 없었다면 그러면 진짜 그 저희가 촬영한 게 전부라면 암컷 한 마리에 새끼 세 마리밖에는 더 이상 찍히질 않아요. 아하. 근데 이제 만약 이 개체들이 성장을 하고 어른이 되면 사실은 근친교배가 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장기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이제 나빠질 수도 있죠.
전반적인 그 동물 세계에서의 결과들을 보고 판단을 한다면 한정된 그 개체군 내에 소위 말해서 근친 번식은 매우 안 좋은 결과를 나중에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이한 질병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몸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유추해서 보면은 수달에서도 상당히 한정적인 개체군 내에서의 된 번식은 미래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유도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역적인 거리감이 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유전적인 검사를 했을 때 걔들의 근연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아이들을 새롭게 리인트로덕션을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도 이렇게 막 잉어들 보면 봄철에 산란기 씨를 보면 잉어도 이만한 것도 막 바글바글하게 보여요. 아, 여기 예, 예. 합수 공간은 중 다양성이 높아가지고 물고기들도 많이 있고 다른 애들도 이제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훨씬 좋아서 이제 애들 먹이 사냥하기에는 좋은 공간이죠. 여기도 수달 배설물이 나오네요. 지금 수달 배설물 신선한 게 확인이 돼가지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알코올에 보관해서 이제 윤적 분석하는 팀에 따라 맡겨놓으면 암수인지 확인이 되고요. 완전 새로운 개체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다른 개체들하고 과연 근연 관계, 우리 가족 관계도 만드는 것처럼 그런 걸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우연히 새끼를 이제 낳아버렸기 때문에 서울 그 한강에서 이게 이제 번식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는 그 근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야생 상태에서 수달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러면 팔당 댐에 수달이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생태 통로를 해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다면 그러면 인위적으로 그 외부에 있는 다른 유전자를 이제 개체들을 또 서울 쪽에다가 방사를 하기도 해요. 그 유전자의 그 다양성이 그 새끼들이 만나서 암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의 하천 길이와 서식지 여건에 따라서 몇 개체 정도가 그 이제 나중에 최종 생존을 뭐 하는가 이런 모델링도 좀 해봤는데. 실제 미국의 뉴욕주에서는 이제 뉴욕 리버 아트 프로젝트라 해서 수달 복원 사업을 한 적이 있고요. In the mid-1990s, a highly organized restoration effort set out to change all that. The New York River Otter Project dedicated its efforts to returning the river otter to the waters of central and western New York. Public otter releases were held throughout the state, and by the year 2000, 279 river otters were given a successful homecoming.
적어도 뭐 한 20개체 정도를 하면 한 100년간 서식이 가능한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컴퓨터 모델링이니까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유전적 건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추가 개체를 넣어야만 한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쓰레기 저 마대자루도 쓰레기로 주운 건데. 저 마대자루 네. 쓰레기를 주는 거세요? 네, 2개나 마대자루 주웠어요. 제일 문제라니까요. 쓰레기를 주운 마대자루에다 쓰레기 담고 있네. 모아서 뜰채로 건져야 될 것 같아요. 사람도 살기 좋은 곳에 살지만 야생동물도 이런 쓰레기가 넘쳐난 하천보다는 쓰레기로부터 좀 안전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서식 환경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도 또 제거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한강에서 수달이 발견될 거라고는 저희 상상을 사실은 못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여기 중랑천, 청계천 여기 관찰하다 보니까 멸종위기종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와서 보면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좀 더 살기 쉽게 좀 많은 개체수들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사람과 같이 함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죠. 서울에 수달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는 우연한 기회에 넘어왔지만 이 수달을 없어지지 않게 또 유전적으로 건강하게 하면서 이 수달들이 새끼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까지 되면서 서울에도 수달이 있다. 뭐 시민들이 이제 사진도 찍어서 뭐 블로그에도 올리면서 이런 문화가 우리 국민들도 이제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